도와주고 못 만난다고 지금 명분을 세웠기 때문에 덜컥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명분, 만나야 될 다른 명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유해도 가져오고 납북자도 몇 사람 데리고 오고 한다면 고이즈미식으로 그렇다면 국민들 그런데 하고 다른 명분을 실어준다면 또 북이 다른 명분을 실어줄 만한 제스처를 한다면 북핵 문제에 관련 그러면 비공개 접촉의 어떤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지난번 싱가포르 접촉이 너무 구체화돼서 다 공개되는 바람에 북에서는 뜨거라 그러고 야 이거 남조선과의 비공개가 이 정도면 이제 못하겠다라는 그게 하나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마음에는 왜 한 번만 만나? 임기 중에 두 번, 세 번 만나지 이런 생각도 있어서 만나기 시작하면 자주 만날 것 같은데 오늘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이명박 대통령 기업인을 김정일 위원장이 더 좋아할 거다. 정치인보다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자체 선거라든가 이런 등등을 쭉 고려를 한다고 할 때 김정일 위원장의 생각은 야 임기 말년으로 가는 대통령하고는 이제 만나지 말자라는 교훈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긍정적 요인을 좀 더 많이 계산을 해서 6.15 공동선언의 즈음에서 나도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15 공동선언의 흔적을 싹 덮고 새로 6.15 위에다가 나의 6.15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6월달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간단하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경제개혁과 핵 문제가 서로 박인이 가능할까? 하나 어렵다고 봅니다.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개혁 개방 가능할까? 그럼 벌써 했지요. 최소 지배 집단의 응집년을 통해서 핵과 미사일 같은 사기 진작이나 선군과 같은 그런 상징 조작을 통해서 체제 유지를 해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심을 틀어주고 민심에 맞게라는 표현은 이제 최소 지배 집단의 응집력만으로는 북한 체제를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화폐개혁의 후과나 화폐개혁의 다음 효과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따라서 이제는 경제나 인민생활에 신경을 안 쓰고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환 가능한가? 아니요. 북은 핵은 포기 안 한다고 저는 봅니다. 포기하더라도 앞으로 개발 안 하겠다는 것만 약속하지 과거 핵은 일단 쥔다고 보면 교환 가능은 어렵고요. 점진적 변화도 어렵다. 최소 지배 집단의 응집력 이것이 집단이 자꾸 커지고 있는데 이제 북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토론을 심화시키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적으로 보탬이 될까 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도하는 학생인데 그냥 학생이 아니고 우리나라 이 정보기관의 대북 관련 최고 책임자가 제 밑에서 최근에 논문을 써서 내에서 아마 몇번 연합뉴스에도 나왔고 몇몇 신문에 아마 그 내용이 실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 김정일 시대의 어떤 수용제의 정책 결정 구조가 맞는 거냐 아니면 일종의 집단 갈등 내지 관료 정치 현상이 경제 개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전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아주 깊숙하게 다룬 논문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김정일이 어느 쪽도 말하자면 완벽하게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왜 지배집단 자체를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1 조치 이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봉주 내각, 박봉주 총리한테 상당한 정도의 힘을 실어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6.3 상무조를 통해서 거의 당의 경제적 분경제까지도 건드리는 영리한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을 했을 때 2005년에 완전히 리액션이 오는 이 과정에서 결국 완벽하게 반격하는 세력도 손을 못 들어주고 그렇다고 또 박봉주를 완벽하게 디펜스 못 해주는 이 과정에서 지난 세월에 여러 가지 많은 개혁의 노력들이 다시 해기해버린
말해서 리트리트되는 퇴각시키는 이런 쪽의 그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구조를 과연 김정일이가 존재하는 한 그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거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김영수 교수님이나 아까 조동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인민 경제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또 상당히 심화됐을 때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그것이 좀 리트리트되는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향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 논문 심사 과정에서 여러 번 그런 걸 느끼는데 최근에 또 일본의 주요 베이스를 두고 있는 탈북자의 화폐계획 문제에서 김영춘과 김일철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거의 그 논문의 그 분석 결과와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것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김영춘과 김일철이가 붙었을 때 그러니까 인민무력부장인데 그 말하자면 국방위원 김일철이가 강성무역회사의 무리식으로 하면 회장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서로 그 갈등 과정에서 건드리니까 뭐예요? 김정일이가 어느 쪽도 못 들어주고 결국 그 도로 무기 돼버리는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바로 아까 그 분이 쓴 논문의 그 관료정치 현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개혁개방의 문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조명철 그 박사님께서 한번 이 문제를 좀 보다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좀 순서를 뭐 그냥 효율을 위해서 순서대로 안 하고 먼저 그럼 조명철 박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